경기가 불황일 때는 소주가 잘 팔리고요. 경기가 호황일 때는 맥주가 잘 팔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소주와 맥주는 보안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보안제라는 점에서 근거 없는 낭설이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면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패션의 경제학에서요, 치마의 길이가 길어지면 호황기, 그리고 치마의 길이가 짧아지면 불황기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황과 연관된 경제학 용어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립스틱 효과입니다. 2001년이죠.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에서 립스틱 판매량이 급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립스틱 등 입술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3.5% 급증했습니다. 또한 팬데믹 사태 해제로 마스크 없는 일상이 회복되면서 립스틱 매출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유럽의 최대 경제 대국하면 어디입니까? 당연 독일 아닙니까? 독일이지요. 여러분, 독일은 지금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을 구가하던 그 독일이 지금 경제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침체가 덮쳐가지고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지금 줄줄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국의 경제의 부진 이유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제조업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바로 독일과 한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 동일하게 위험 요소를 따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 수출 의존도는 높고요. 그리고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생산성이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도 독일처럼 실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분명히 낮춰야 할 것입니다. 자,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 2분기 독일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4분기는요, 마이너스 0.4%, 올해 1분기는요, 마이너스 0.1%에 이어 지금 3분기째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이죠, IMF가 올해 독일이 주요 G7 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문제입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독일에 중단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급격한 비용 상승에 직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서도 똑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최근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독일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리스크가 점증되고 있다. 즉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역시 독일도 고령화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면서 효율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독일은 사실상 자동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독일과 한국의 유사한 구조입니다. 바로 독일은 자동차 생산이고 한국은 반도체 생산인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진국일수록요, 제조업보다 서비스 발전이 큽니다. 즉
제조업 비중은 낮고 서비스 비중이 크지만 독일과 한국은 유일하게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요, 2021년 기준으로 독일 경제의 총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8%로 G7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미국은요 10.7%입니다. 영국은 9.8%, 프랑스는 10.0%. 그러니 이런 G7 국가 중에 독일이 2배 수준으로 높고요. G7 국가들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평균이 14.1%인데 독일은 크게 상회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독일보다 더 상황이 위태위태합니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요 27.9%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29.5%보다 1.6% 소폭 낮아졌지만 대한민국은 전체 부가가치의 3분의 1이 제조업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은요 유럽 내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만 한국은 훨씬 더 중국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독일 수출 가운데 중국 향 비중은요 지난해 기준 6.8%였습니다. 독일은 제일로 수출이 많은 국가가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일은 중국의 4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독일은 중국 수출에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수출 의존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경우 살펴볼까요? 한국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가까이 중국이 수출 대상국 1위를 기록했던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과거에 2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9.5%로 6.5%가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만약에 중국 경제가 침체되게 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도 부동산 침체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프레이션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부족으로 생산성 감소 역시 한국이 독일의 뒤를 쫓아가는 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출 경기 회복이 더딜 경우 L자형 경기 침체에 빠질 공산이 매우 큽니다. L자형 침체 가능성은 예전에도 제기돼 왔으나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현실 가능성이 높다는 톤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의 성장 동력 약화를 반면 교사로 삼아 선제적으로 산업 구조를 개혁하는 한편 수출 성장 전략을 새로 짜야 할 때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수출 시장을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유럽, 북미 등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에 이어 먹거리 발굴 등 중장기적으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서비스 발전 기본법조차도 제정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수년간 잠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디지털 산업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디지털 산업 발전 기본법도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서비스 산업은요, 내수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 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 연구 개발 그리고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을 통하여 서비스 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 산업 선진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머리를 맞대고 국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해법을 찾는데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개인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기회 삼아 합리적인 소비 습관으로 불황을 견디고 극복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